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숨 돌릴 틈 없이 벌어진 일들이라 아직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예요. 제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소상공인이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분식집을 하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우리 집은 크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항상 따뜻하고 화목했죠. 부모님은 늘 저에게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남편은 페이닥터였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고향에 계신 아버지였죠. 여보세요,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버지가 아닌 이웃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얘야, 큰일 났어. 어젯밤에 너네 부모님이.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웃 아저씨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잠겨 주변 소리가 웅웅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부모님께서 야간 산책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두 분 모두 현장에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껴안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 순간 느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날부터 일주일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친척들과 지인들을 맞이하며 예의를 갖추느라 정작 제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었죠.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죠.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남편이 휴가를 내고 저를 돌봐주었지만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여보, 힘들겠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 보는 게 어떨까? 남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겨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줄은요. 부모님의 49제를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유산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시골의 농사 땅과 서울 근교의 5층짜리 건물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따님에게 남기신 겁니다. 두 분 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엄청 아꼈나 봐.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농사 땅은 그대로 두고 임대를 줘야 할까?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여보, 전에 병원 차리고 싶다 했었잖아. 이참에 병원 차릴까? 남편은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하며 좋다고 고맙다고 했죠. 정말? 진짜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남편과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5층 건물 중 4층과 5층은 남편의 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기로 했죠.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걱정 마. 나도 페이닥터로 몇 년을 일했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죠. 병원 인테리어부터 의료 장비 구입, 직원 채용까지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그만큼 설레고 기대되는 나날이었어요.
병원 준비와 함께 다른 층의 임대도 진행했어요. 2층은 어학원, 3층은 회계사 사무실, 1층은 아직 공실로 남겨두었죠. 임대 계약을 진행하면서 남편은 제게 한 가지 원칙을 정하자 했어요. 바로 모든 임차인에게 공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었죠. 여보, 나도 병원 임대료 낼게.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눈치 보이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임대료를 내겠다고? 응. 그래야 공평하잖아. 여보가 건물주라고 해서 특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잠시 고민하던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건물 받았다면서? 어쩜 좋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부모님께서 물려주셨어요. 열심히 관리해야죠. 그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1층이 비어 있다며? 거기 내가 좀 써도 될까?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죠. 아, 네. 근데 어머님, 임대료는 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임차인들도 다 내고 계시거든요. 가족이라고 안 내시면 탈세다 뭐다 말이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네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겠다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니? 난 당연히 공짜로 들어오라 할 줄 알았더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갈등이 시작됐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너무 냉정하고 인정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예, 우리 며느리 말이야.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네. 내가 무슨 남이야? 장사도 안 되는 가게 버리고 며느리 건물로 옮기려 했더니 이게 뭐니?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빈 공간 좀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내 가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드리려 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남편과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모든 임차인에게 공정하게 대하기로 했거든요. 남편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겠다 했고요. 하지만 제 설명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떻게 갔니? 네가 그렇게 사는데 복은 제대로 받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나섰어요. 여보, 내가 어머니께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야? 남편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죠.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하셔.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굴었다고. 가게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 그냥 드려야 하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대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임대료를 조금 낮춘다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부터 하기 시작했죠. 여보, 어머님은 그냥 공짜로 주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좋아하실까? 이번에도 그깟 돈 받아가냐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 말에 저는 더욱 실망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걸 무작정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님 부탁이어도 내 건물이잖아. 결국 우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를 마쳤어요.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 사이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새 이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옳게,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옳게 내 건물로 옮기려 했더니 이게 뭐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해. 옳게가 너무 삐딱하게 굴었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그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제가 온 가족의 적이 될 것 같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악화되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에 건물을 점검하러 갔는데 1층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 중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왔습니다. 2층 리모델링 작업을 의뢰받아서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리모델링이라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의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인테리어 업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건물주님께서 의뢰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건물주신가요? 네, 제가 여기 건물 주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설마.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혹시 1층 리모델링 의뢰한 거 당신이야? 남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일인데 무슨 일이야? 지금 1층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 있어. 누가 본인이 건물주라며 의뢰했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혹시 1층 리모델링 의뢰하셨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기쁨에 차 있었어요. 아이고, 깜짝 선물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알아버렸구나. 그래, 내가 했단다. 쓰지도 않는 공간 버리면 아깝잖니. 내가 좀 이쁘게 꾸며달라고 부탁했어. 내 가게 옮겨갈 준비를 하는 거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뭘 그래. 어차피 내가 쓸 거 아니야? 넌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내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해버렸어요. 어머님, 이건 불법이에요. 건물주인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일단 인테리어 업자분들에게 사과하고 돌려보냈죠. 그러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죠.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야. 난 그저 내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가족인데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나?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이 상황을 바꿔야 해. 더 이상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지켜야겠어.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설득해보자.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남편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이 건물은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저는 이 건물에 그런 불법적인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여전히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씀하셨죠. 예, 난 이 시엠이야. 별로 좋은 건물도 아닌걸. 내가 써주겠다는데. 왜 난리니? 내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정도 도움은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건물은 제 아내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유산이고요. 어떻게 사용할지와 누구에게 임대를 줄지는 아내의 권리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알겠다. 돈을 달라는 거지? 얼마면 되니? 그런 건물에 내가 들어가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돈을 달라니. 찌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제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정하게 운영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 다른 세입자분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에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들어가면 오히려 건물 가치가 올라갈걸? 나 같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알아? 남편도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어머니, 정 그러시면 저희가 다른 곳에 적당한 가게를 알아봐 드릴게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우리 아들 병원도 있고 며느리 건물이니까 더 좋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이 건물은 제 부모님의 유산이고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건 불가능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야? 그럼 나한테는 죽어도 못 주니까 딴 데 알아보라고? 아니요. 어머님, 그냥 다른 세입자들처럼 정당한 임대료만 내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일어나셨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원래 가게에서 여전히 장사를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와의 관계는 차가웠어요. 이 갈등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를 압박하셨어요. 가족 모임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다른 친척들에게 제가 얼마나 며느리 자격이 없는지 험담하셨죠. 시어머니의 험담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족 모임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야박한 줄 알아?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더라니까. 돈 밝히는 게 얼마나 심한지. 자기 남편한테도 임대료를 받는데 그 집 며느리. 효도는커녕 시어미 돈 뜯어내려고만 해. 의사인 우리 아들 꼬드겨서 결혼하더니 유산으로 건물 하나 받아놓고 엄청 유난이라니까.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죠. 특히 시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옳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박받을 줄은 몰랐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에는 어디 갔어? 엄마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큰 시누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앞으로 옳게 얼굴 보기 싫어. 전화가 끊긴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아무도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험담으로 스트레스 받던 와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전화를 받았죠.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 저도 불안해졌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병원에 세무조사가 나왔대. 누군가가 탈세 제보를 했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세금을 냈는데 왜 이런 일이? 남편이 병원으로 급히 떠난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설마 시어머니? 믿기 싫었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일단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괜찮을 거야. 남편의 말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혹시 누가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일단 이 상황을 잘 넘겨야 해.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신우이가 서 있었죠. 신우이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우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세무서에 신고했대. 내가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작은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옳게 오빠. 내가 엄마를 설득해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할게. 하지만 그 대신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이대로 가족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신우이의 우리 가족 좀 살려줘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가족 좀 살려달라뇨.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우이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엄마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셔.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옳게 건물에 안 들어가도 잘 될 거라며 무작정 버티고 계시고 있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어.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는지 답답했죠.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빚을 좀 지셨어. 은행 대출도 있고 사채까지. 이대로 가다간 정말 가족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 옳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신우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오빠도 엄마 자존심이 세신 거 알잖아. 그리고 올케랑 갈등이 있다 보니 더 말하기 어려우셨나 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알겠어요. 우선 세무조사 건은 해결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머님 가게 문제도 같이 의논해봐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신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뭔데? 저와 어머님은 세입자 대 건물주로 관계를 확실히 할 것. 그러면 저는 어머님에게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드릴게요.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옳게. 정말 고마워. 다음날 저와 남편,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다 같이 모여 어제 나온 말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즉각 반발하셨죠. 뭐라고? 내가 왜 너한테 세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말도 안 돼! 하지만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봐. 가게 운영이 힘들고 빚도 있잖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않으셨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기운 없는 모습이었죠. 얘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가게가 너무 힘들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더는 방법이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제안 받아들이마.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시중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했지만 여전히 공정한 거래였죠.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만족하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만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이후 시어머니의 가게는 우리 건물로 이전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어색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고, 가족 모임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가게가 새 위치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도 늘고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임대료를 내러 오셨을 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얘야, 이번 달 임대료다. 장사가 조금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록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도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셨죠. 세아가, 오늘 나랑 술 좀 먹지 않을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잔, 두 잔 술이 오가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아니? 시어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난 평생 남 밑에서 살았어. 처음엔 내 남편 밑에서,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는 아들 밑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지. 그러다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그 두려움이 밀려왔어. 난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누구 밑에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건물을 내 것인 양 생각했던 거야. 적어도 우리 가족의 것이니까 내 것도 다름없다고 말이야.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독립적이지 못했던 삶, 그리고 겨우 찾은 독립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게다가 너희 세대는 내 세대랑 달라. 너희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 세대는, 특히 여자들은 항상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거든. 그래서 네가 당당하게 너희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처음엔 괘씸하기도 했어.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갈등은 단순히 건물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독립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편견이 모두 얽혀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난 네가 자랑스럽구나.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모습이 사실 부러웠어.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가게는 동네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의 정성 어린 요리와 친절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예전과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세아가, 잠깐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약간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어요. 실은 이제 원래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어. 더 이상 특별 대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다는 의미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는 신호였죠.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게 맞아. 너가 그동안 나를 배려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설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 관계에도 더 좋을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관계의 성장을 의미했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계셨고, 저 또한 공정하고 현명한 건물주로 평가받게 됐죠. 가족 모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의견을 나누곤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저에게 사업 조언을 구하셨고, 저 역시 어머니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처음의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간의 갈등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돌아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떤 갈등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세요. 그 과정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